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의 미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과 차량 판매 대수 비교를 통해 테슬라의 현 위치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분기 매출을 볼까요? 3분기 매출은 23.4빌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 줄었습니다. 매출이익률은 18.2%에서 17.9%로 0.3%가 감소했는데 매출이 줄어든 만큼 줄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간 흐름을 보면 2022년까지는 상승 추세였다가 2023년은 정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분기와 3분기 매출이익률이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와 일반 행정비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이버 트럭과 AI, 기타 연구 과제들, 공장 업그레이드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요. 대신 자동차 원가는 줄여가고 있고 IRA법으로 인한 세금 공제로 감소한 수익성을 만회했다고 합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면 모두 2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10%, 인도량은 7% 감소했네요. 그리고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높았습니다. 뒤에 나올 자동차 판매 매출에서 자동차 대수를 한번 나눠보면 한 대당 평균 판매가가 나오는데요. 2분기에는 43,817달러고 3분기는 42,717달러로 2.5%가 감소했습니다. 차값이 평균적으로 2.5%가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야별 매출을 보면 판매 대수도 줄어들고 차값도 줄어서 자동차 판매 매출은 2분기보다 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에너지 사업과 소프트웨어 쪽인 서비스 매출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수익성을 보면 모두 2분기보다 감소한 반면 에너지 사업은 2분기의 수익성이 18%에 이어 3분기는 24%까지 증가했습니다. 2분기 때 메가팩 생산이 늘면서 평균 비용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매출이 엄청 늘지는 않았으니 지속적으로 비용이 개선되는 느낌입니다. 불과 2022년 1분기까지 적자와 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20%대의 영업이익이라니 놀랍네요. 세분화된 항목들을 자동차, 에너지로 나눠서 보면 자동차 관련 매출이 2분기보다 7% 감소했고 에너지는 3% 증가했습니다. 이익률에서는 2023년 1분기까지 에너지 이익률이 낮았다가 2분기에 비슷해지고 3분기에 크게 추월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메가팩토리가 완공되어 메가팩 생산이 크게 늘면 더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 중국, 기타 모두 2분기보다 감소했는데요. 미국은 4%, 중국은 13%, 기타는 6% 정도 줄었고 특히 중국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아디의 판매성 장세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아디는 1분기에 56만 6천 대, 2분기에 72만 1000대로 테슬라 3분기 판매량 43만 5천 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할인 공세로 매출을 크게 높였다지만 비아디의 성장을 막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 65%에서 50%로 감소하며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9월에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꺾였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보니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충전소 지표를 보면 슈퍼차저는 2분기보다도 6%가 증가했고 저번 분기에 이어 6%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부분은 2분기에 1분기보다 살짝 감소했지만 3분기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태양에너지는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저번 분기에 고금리로 인한 구매력 감소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 충전 인프라를 채택하면서 충전소의 성장이 거침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2분기보다 0.2% 줄어든 73.8%고 자본과 부채가 모두 조금씩 늘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이제 거의 자본의 50%에 다다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회사 운영과 큰 투자가 있을 때 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유리할 것입니다. 다르게 또 생각하면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너무 안전주의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기업 인수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하던데 테슬라 성격상 배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기업 인수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부채가 줄고 유동자산이 늘어서 168%의 유동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라색 선 재고를 보면 아까 3분기는 생산을 줄이고 생산한 것보다 인도를 더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재고가 4% 정도 줄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2분기보다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지만 그래도 유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2023년 FCF가 2022년보다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AI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FSD 버전 12가 핸즈프리 주행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두 손, 두 발을 운전대와 페달로부터 떼고 주행이 시작됐는데 신호, 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 등 큰 문제 없이 주행을 완료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FSD는 내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파일럿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첫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를 계획대로 생산하고 개선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있고 양극재와 리튬 정제 생산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 같이 무거운 차량에 대해서는 800V 아키텍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키텍처의 장점은 차량 무게를 줄여서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고 전력 손실도 줄여준다고 하네요. 계속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연간 25만 대 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트럭이 대량 생산하기에 어려운 모델이며 내 무덤을 내가 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각진 차체는 철판 하나로 외관을 만들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대량 생산을 해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오려면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향후 매출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카메라로 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요. 처음 옵티머스가 소개되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시각적으로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한 발로 서는 요가 동작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브레인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로봇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나중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니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옵티머스 대량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몇 년 뒤에는 발레도 하지 않을까 하고 초크를 날립니다. 컨퍼런스 콜 마지막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 신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논평을 한 것 같은데 멕시코 공장을 안 돌리고도 연평균 성장률 50%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자동차라는 것은 사업이 좋을 땐 엄청 좋고 안 좋을 땐 엄청 안 좋다고 하면서 과거에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했을 때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했을 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결국 높은 금리로 인해 현재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속도로 나아갈 생각은 없고 테슬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고 경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 수량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비슷한 비교를 했었는데 2022년에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그런데 2023년 2분기를 비교해봤더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포드랑 BYD도 넣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테슬라 말고는 1분기 대비 2분기 판매 대수가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도요타, 현대기아는 2분기에 1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테슬라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BYD는 중국 내수가 대부분이겠지만 테슬라와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완성차 기업 전기차 판매 대수도 BYD, 테슬라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늘어나긴 했네요. 다른 기업들 3분기 실적도 봐야 알겠지만 2분기까지만큼은 고금리임에도 자동차 시장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3분기는 공장을 업그레이드한다고 2분기보다 차량을 덜 팔았지만 만약 4분기에도 인도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테슬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202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과 다 비교해 봐야겠지만요. 참고로 도요타가 전기차 비중이 엄청 낮은데 도요타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하고도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기가프레스, 800V 아키텍처 등 원가 절감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옵티머스를 훈련하듯이 새로운 플랫폼,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기술들도 사실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미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ESS 등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볼 때 차량 판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력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기술력과 현금 창출 능력, 다른 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계속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업들과 시너지가 생기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네요. 그게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테슬라가 4분기에는 차량을 얼마나 팔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